지난 이야기. 에드워드 3세의 도전장으로 시작된 백년전쟁. 그러나 체급 차이는 생각보다 컸다. 아는 형님의, 아는 동생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싸워보려 하지만 이들도 돈에 의해 움직이는 자들이었고 결국 눈물의 엑스쇼를 선보인다. 슬로이스 해전에서 승리하며 승승장구했으나 투른의 공방전에서 패하며 사실상 먹튀를 한다. 심기일전하여 재등장한 에드워드 3세. 이번에는 아들을 대동한다. 크래시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며 칼레를 점령하지만 안타깝게도 페스트에 막히고 만다. 유럽 인구 3분의 1을 없앤 페스트는 당시 시대 상황 덕분에 명성을 떨칠 수 있었다. 모두가 신의 형벌이라 믿었고 어떤 이는 자신에게 다른 이는 타인에게 그 이유를 찾는다. 이때 많은 마녀와 유대인이 죽임에 당했다. 페스트와 마녀 재판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은 동시에 살아남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었다. 돈과 신분 상승과 인본주의의 씨앗을. 다시 백년전쟁으로 돌아와서 페스트는 백년전쟁에 있어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프랑스는 필리프 6세가 죽고 아들 장 2세가 뒤를 이었고 영국도 에드워드 3세를 대신하여 흑태자 에드워드가 전면에 나서게 되었거든요. 이제는 아들들의 전쟁이 된 거죠. 1353년 페스트가 잠잠해지자 두 국가는 다시 맞붙습니다. 흑태자 에드워드는 보르도에서 출정해 나르본까지 횡단하며 여태까지 보여준 적 없던 엄청난 규모의 슈보쉐를 펼쳤는데요. 한 기록에 따르면 그는 가치가 높은 금과 보석만을 노렸고 전리품을 운반하기 위해 1000대의 수레를 동원했으며 그 과정에서 500개의 마을이 파괴되었다고 하죠. 분노한 장 2세는 흑태자 에드워드를 무찌르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군대를 소집하고 푸아티에에서 마주합니다. 크래시 전투 때와 마찬가지로 장 2세의 병력이 흑태자 에드워드보다 더 많았어요. 물론 그때처럼 압도적인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장 2세에게는 아버지 필리프 6세의 교훈이 있었죠. 장 2세는 당시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군대의 방탄 능력을 보강하고 기병이 아닌 보병 중심의 전술을 준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정거리를 지닌 장궁병을 기병으로 제압하고 말에서 내린 뒤 뒤따라오는 보병과 합류시킬 생각이었죠. 그러나 막상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그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흑태자 에드워드가 지난번과 동일하게 언덕에 자리를 잡고 언덕 아래는 습지가 깔려 있었으며 중앙을 제외한 양 옆에 장애물을 설치했거든요. 누구라도 이런 상황을 직면한다면 싸우지 않고 다음을 기약할 테죠. 하지만 프랑스가 어떤 국가입니까? 기사도답게 돌진했어요. 적이 눈앞에 있고 우리 쪽이 수적으로 우세하며 무엇보다 그동안 수많은 약탈로 고통받아 복수심에 눈이 먼 상황. 전술을 제외한 모든 것이 크래시 전투 때와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선발대로 나선 프랑스 기사단은 장애물을 피해 중앙으로 돌진했어요. 그리고 영국 장궁병의 좋은 관역이 되었죠. 뒤따라오던 보병대 또한 무거운 갑옷을 입은 채 습지와 장애물을 헤치며 언덕을 올라야 했기에 금방 지쳐버렸습니다. 장 2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사도를 보였어요. 많은 귀족들이 도망치는 와중에 아들을 지키며 끝까지 버텼고 무의미한 싸움을 멈추고자 자진해서 포로가 되었죠. 전투의 결과는 프랑스에게 재앙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장 2세 외에도 수많은 고위귀족과 기사들이 포로가 되었고 프랑스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났으며 흑태자 에드워드는 계속해서 프랑스를 공격했거든요. 결국 포로로 잡혀있던 장 2세는 그와 평화협정을 맺고자 브레티니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으로 드디어 영국은 300년 넘는 세월 동안 이어진 프랑스와의 주종관계를 끊을 수 있었고 보르도를 포함한 아키텐 지방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앙주 제국의 영광을 일부 되찾았죠. 이후 영국은 장 2세의 석방 조건으로 뭔가 300만 크라운을 요구하게 됩니다. 당연히 프랑스는 지불 능력이 없었고 일부 금액과 왕자 2명을 볼모로 보내는 대가로 풀려나요. 장 2세는 어떻게든 왕자들을 데려오기 위해 돈을 구해보지만 도저히 구할 방도가 없었고 결국 몸값을 마련하지 못한 그는 기사도답게 또다시 영국의 포로가 됩니다. 필리프 6세에 이어 장 2세까지 연이은 패배로 프랑스는 더 이상 영국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백년전쟁은 절반도 지나지 않았어요. 프랑스에게도 기회가 생긴 거죠. 영국의 경우 에드워드 부자를 포함한 가터 기사단은 모두 병을 얻거나 늙어 기력을 잃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장 2세의 기사도 덕분에 비난의 화살이 귀족들에게 쏠려 장 2세의 아들 샤를 5세가 어부지리를 노릴 수 있었죠. 왕세자 시절부터 숱한 위기를 겪은 그는 즉위한 순간부터 강력한 왕권에 대한 열망을 보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열망을 이뤄줄 동료를 찾았습니다. 세 사람이 그와 함께 했는데요. 가장 먼저 대학자 니콜 오렘이 있었죠. 니콜 오렘은 샤를 5세의 스승으로 철학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다양한 학문에서도 천재적인 면모를 보였는데요. 특히 과학의 경우 장 비리당, 갈릴레오 갈릴레이, 르네 데카르트와 연관이 깊죠. 그는 샤를 5세를 보좌하며 수많은 업적을 남깁니다. 프랑스 역사상 최초로 정기적인 세금을 걷어 상비군 제도의 확립을 도왔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정치학, 경제학 등을 최초로 불어로 번역했으며, 저서 화폐론을 발간하여 화폐 가치 안정에 힘썼어요. 다른 두 사람은 장드 비엔과 베르트랑 디 게를랭이었습니다. 둘은 병약한 샤를 5세를 대신하여 전투에 나섰는데요. 게를랭은 지상에서, 비엔은 바다에서 큰 활약을 해 훗날 각각 총사령관이 되었죠. 믿음직한 동료들 덕분에 샤를 5세 또한 내정을 굳건히 다집니다. 내전으로 취약해진 파리를 보강하기 위해 루브르 궁을 보수하고 바스티유 요새를 지었어요. 독서강답게 막대한 장서를 보유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론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 등 다양한 고전을 불어로 번역했죠. 외교적으로도 주변국가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며 정치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마침내 샤를 5세의 치세 말기에는 브레티니 조약으로 잃었던 영토 대부분을 수복했어요. 샤를 5세 밑에서 일한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무명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해 영웅이 되었어요. 샤를 5세 또한 비록 몸은 약했을지라도 뛰어난 안목과 과감한 판단력을 지닌 명군이었던 거죠. 샤를 5세가 죽자 어린 아들 샤를 6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아직 숙부들과 부왕의 대신들이 남아있었기에 초창기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가 20대에 접어들면서 심각한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족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몸은 유리로 만들어졌다고 믿어 손도 못 대게 했죠. 일이 이렇게 흘러가자 프랑스 내에서는 두 파로 나뉘어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궁중암투가 계속되었어요. 그 와중에 영국의 헨리 5세가 장 2세의 몸값을 요구하며 노르망디로 쳐들어왔죠. 그는 노르망디를 정복하고 파리로 진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르플레르 공방전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자 어쩔 수 없이 칼레로 퇴각을 명해요. 이 소식을 들은 프랑스군은 그의 길목을 가로막기 시작했고, 결국 궁지에 몰린 영국군과 자신감이 넘친 프랑스군이 아젠쿠르에서 맞붙게 되었죠. 아젠쿠르 전투는 지난 두 전투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전개를 보이면서도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프랑스군이 처음으로 진영을 갖춘 채 영국군을 맞이했다는 점이에요. 이미 영국군은 한 달이 넘도록 이질과 물자 부족에 시달리며 행군을 해온 상태, 가만히 앉아 시간만 끌어도 프랑스군의 승리를 점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문제는 프랑스 기사단이 여기서 또 자만을 합니다. 그들은 적이 눈앞에 있고 우리 쪽에 수적으로 우세하며 무엇보다 그동안 선대에 비합한 패배를 생각하며 복수심에 눈이 멀었어요. 결국 프랑스 기사단의 기사도가 이를 그르쳤죠. 아젠쿠르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영국군에게 학살당합니다. 전날 내린 비로 진창이 된 땅, 우거진 숲을, 좁은 길목, 이 세 가지 때문에 프랑스군의 돌격 속도는 느려졌고, 무거운 갑옷 때문에 지득탕에 빠져 죽는 사람도 생겼으며, 백병전이 시작되었을 땐 장궁병의 손도끼, 단검, 몽둥이에 의해 쓰러졌어요. 그리고 헨리 5세는 전투에서 잡은 포로들을 모두 처형시키고 노르망디를 점령했으며 파리를 포위하기 이릅니다. 한편 헨리 5세가 아젠쿠르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대파하자 왕세자 샤르 7세가 급히 부르고뉴 공작, 용맹공 장을 불러들였어요. 외부의 적이 막강하니 일단 내부 권력 싸움은 잠시 멈추자는 취지였죠. 그러나 아르마냐파가 보란듯이 평화협정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용맹공 장을 죽여버립니다. 분노한 용맹공 장의 아들 설량공 필리프는 헨리 5세와 동맹을 맺고 파리의 성문을 열어버렸으며 헨리 5세와 트루아 조약을 체결해요. 이로써 헨리 5세는 샤를 6세의 딸 카트린과 결혼하게 되어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확보하게 되죠.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 달리 헨리 5세는 샤를 6세보다 먼저 죽게 되어 백년전쟁은 또다시 미궁에 빠집니다.